네, 안녕하세요. 20대 공인중개사 집스커버리 잭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중대한 발표가 오늘 났습니다. 새로운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규제가 추가로 발표가 됐죠. 그 내용을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서론을 얘기해 드리자면 확실히 부동산 뉴스를 좀 예민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오늘 기습적으로 정부에서 발표를 기획재정부 장관인 홍남기 장관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12월 12일 날 이 정부가 더 센 규제를 낼 듯하다고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4일 뒤인 오늘날에 정부 규제가 실제로 발표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동산 기사의 뉴스에 끊임없이 좀 예민하게 촉각을 곤두세우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규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왜 집값이 오르고 있는지 그런 점들을 먼저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도대체 서울에 집값이 폭등하고 있을까? 그 원인을 저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초저금리 시대예요. 지금 30대가 특히나 집 구매를 하려는 욕구가 심하죠. 왜냐하면 더 집값이 오르기 전에 안 사면은 못 살 것 같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껴서라도 어떻게든, 그리고 주택 자금 대출, 처음 이제 집 살 때 30대 같은 경우는 규제가 적기 때문에 그런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서 집을 사려는 그런 욕구, 또 투기 세력들도 대출 규제를 최대한 피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초저금리 시대에 영향이 크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교육제도가 개편된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제 뭐 외고나 뭐 자사고 이런 고등학교가 일반 고등학교로 모두 변환되면서 그런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폐지되고 있죠. 이렇게 폐지된 영향은 사교육지 1번지인 대치동을 포함한 강남 4구와 목동의 전세가 상승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로 전향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일단 실질적인 시스템이나 그런 학군들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일반 고등학교로 먼저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살아서 입학을 하기 위해서 목동이나 강남구의 전세 가격이 갑자기 이제 폭등하는 일들이 이뤄지고 있죠. 이렇게 전세가가 실질적인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오르기 시작하니까 매매 가격도 같이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목동에 매매를 해서 투자하는 이제 투자자 같은 경우는 10년을 내다보고 여기가 이제 교육 환경이나 이런 입지가 좋기 때문에 나중에 10년 후에 재개발이 늦춰진다 하더라도 10년 후에는 강남 정도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매매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 그 분양가 상한제 영향이 굉장히 크죠. 2019년 11월 달에 11월 초에 이제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강남 4구와 마용성을 중심으로 한 27개 동을 핀셋 지정해서 일부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이냐? 재개발이 늦춰졌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재개발에 반대하거나 아니면 빨리빨리 재개발을 촉구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있게 되었고, 뭔가 이 분양가 상한제로 재개발을 늦추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공급이 줄어들 거라는 심리, 이 공포감에 의해서 기존 아파트들의 가격이 더 폭등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당 1억 시대라고 뉴스에서 자주 언급을 한 것을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기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강남의 아파트 가격의 영향으로 강북도 어떻게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이 교통편이 좋은 강북에 지금 투자를 실제로 하러 오는 투기 세력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특히나 이 핀셋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됨에 따라서 노원이나 동대문구 등 강북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회피되어서 가격이 훨씬 더 오르고 기존 주택들도 덩달아 가격이 오르고 있죠. 분양가 상한 지역을 처음에 회피했을 때는 이 강북 지역에 재개발이 시행되고 있는 이 지역들은 많이 기뻐했겠죠. 더 높은 분양가로 사람들에게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도 추진이 빨라졌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상승하면서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고 하고, 이제 매도인 같은 경우는 더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해서 매물을 내놓지 않는, 그리고 계약을 파기하는 이런 일들이 저희 부동산에서도 몇 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 총 정리하면 초저금리 시대와 교육제도 개편의 영향,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영향으로 인한 풍선 효과로 인해서 집값이 현재 오르고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부의 규제가 오늘 갑자기 발표됐다는 거죠. 저도 밥 먹다가 갑자기 속보가 뉴스가 뜨길래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일단 어떤 상황에서 이 정책이 발표됐는지도 중요해요. 자, 일단 2019년 12월 13일, 그러니까 오늘날부터 3일 전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2020년 경제정책 방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종합 패키지를 만들라고 지시했어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오늘 3일 뒤엔 오늘날 기획재정부 장관이 홍남기 장관이 주택시장 안정 정책을 발표해버렸죠. 아주 기습적으로 발표한 겁니다. 어느 언론사에도 별로 알리지 않고요. 이 발표된 내용을 제가 김대호 경제학 박사의 총평을 참고해서 총 정리해봤습니다. 자, 일단 이 정책의 제목은 주택시장 안전 정책이에요.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 이 정책의 목적은 주택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시키고 주택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주택 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목적을 4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금융대출이 투기 수요의 자금으로 동원되는 상황을 원천 봉쇄하겠다. 이게 첫 번째고, 그래서 대출을 막겠다 이거죠. 대출 규제를 엄청나게 더 옥죄이겠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다주택 그리고 고가 1주택 고유 부담 세금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양도세 혜택까지 엄격히 제한해서 불로소득에 대한 기대 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이게 두 번째 내용이고, 세 번째는 사실상 거래 허가에 준하는 강력한 조사를 통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및 우회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 이런 내용을 발표했고, 네 번째로는 수요가 큰 도시 내 주택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주택 시장의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이것이 4가지 큰 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인 규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는 아까도 말했듯이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투기를 막기 위해서죠. 즉슨 은행 대출을 받아서 투기를 하기 위한 자금을 이끌어내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집중해야 될 게 모든 차주를 대상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1주택자도 포함하는 겁니다. 시가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전면적으로 대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이번에 처음 나온 규제 내용이라고 해요. 그만큼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발표한 거고요. 두 번째는 시가 9억 원 초과분 주택에 대해서는 LTV를 이 40%에서 20%로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면요, 14억짜리 주택을 살 때 2019년 같은 경우는 5억 6천만 원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LTV 40%를 적용해서요. 근데 2020년에 시가 4억 원에 이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는 이 9억 원에 해당하는 곳에는 LTV가 40% 적용되고, 나머지 5억은 LTV 20%가 적용돼서 총 4억 6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억을 덜 대출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정도로 규제가 강화됐고,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의 같은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1년 안에 처분해야 되고, 신규 주택 또한 1년 내 전입신고를 해야 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에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2주택 이상을 보유했다면 전세자금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는 이런 강력한 규제를 내세웠고요. 즉 전세대출을 통해서 투기를 하는 그런 일을 막게 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겠죠. 이제 요즘에 이 대출 이 규제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들이 사실 편법으로 많이 집을 현재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은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정리하면은 대출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투기 세력을 막겠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금에 대한 규제입니다. 주택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를 완화시켜서 빨리 너네가 집을 팔아라, 집을 내놔라, 공급을 해라, 이런 의미로 보이네요. 실질적으로 대놓고 어필을 하는 규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뜻이 무엇이냐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2020년 6월 안에 집을 팔면은 세금을 적게 내게 해줄 테니까 집 팔아라, 이렇게 대놓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자, 일단 종부세, 만약에 갖고 있는 보유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상일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이 세금 같은 경우는
고가 1주택, 그러니까 1주택자의 경우에도 인상이 된다고 하네요. 0.1%에서 0.3%까지 추가적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1고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부세를 인상한다는 것은 압박을 주는 거죠. 주택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이런 규제를 한다는 것이 조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투기과열 지구 전 단계인 조정대상 지역에서 2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3주택자 이상이면 경우에는 0.2%에서 최대 0.8%까지 종부세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최대 80% 수준까지 현실의 최대 8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하네요. 이 공시가격이 이렇게 80% 수준까지 현실화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세금의 압박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공정한 시장을 형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종부세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겁니다. 생각보다. 어떻게?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에 1가구 2주택자가 보유 재산이 20억을 보유하고 있다. 부동산을 통해서. 그럼 2019년에 종부세는 1,036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데 2020년에는 1,378만 원을 부담하게 되죠. 300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되고 세금 인상률이 30%가 뛰는 생각보다 더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내년에 이렇게 늘어나고 내후년에는 더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을 압박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부에서 집을 내놔라, 더 너네가 세금 많이 내고 하기 전에 집을 내놔라고 말했지만 이전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멍이 없는 대책을 내놓은 셈이죠. 그 부분에서 여론도 굉장히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에 양도소득세를 좀 완화시키는 제도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천천히 살펴보자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 실거주가 아닌 경우에는 경제율을 제한해서 좀 이런 부분은 규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처분기간과 전입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에는 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시켜서 양도세를 중과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주택을 단기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할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다주택자의 경우에 10년 이상 장기, 10년 이상이라는 게 중요해요.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내년 2020년 6월 이전에 매각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규제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월 되기 전에 팔아라 이 말이죠. 자, 이전엔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주택자는 이제 10%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3주택자는 20% 양도세가 중과돼서 최대 70%까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내년 6월 전까지 팔게 되면 그 20% 중과세율을 적용시키지 않겠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엄청나게 중요한 발표입니다. 일단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확대한 것인데요. 2019년 11월 6일 날 일부 지역에서 시행 발표를 했죠. 강남구 4개구와 그리고 마영송 중심으로 한 4개구, 이렇게 27개의 동에 강남 4개구와 마영송 중심의 4개구에서 핀셋 지정으로 동단위로 해서 27개의 동에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풍선 효과로 이 규제를 적용한 지역 또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이 규제한 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이 모두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서 오늘 2019년 12월 16일 현재 서울 전 지역 13개구 전체와 그리고 과천과 하남, 강명의 일부 지역을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확대해서 총 322개 동의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논란 지역과 함께 재개발로 인한 집값 상승이 우려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실제로 상승하고 있는 동대문구라든지 노원, 이 모든 곳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적용됐습니다. 이렇게 상한제를 피하려면 내년 4월 전까지 분양을 완료해야 된다고 하네요.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공급을 하기 위한 추진 속력이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해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해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6억 초과하는, 그리고 지방은 3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을 제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임대사업자를 내는 이유가 취득세와 재산세에 대해서 혜택을 받기 위해 내는 건데 이러한 규제가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택을 많이 소유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을 풍기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5번째입니다. 불법 전매 등 적발 시 청약 금지 기간을 10년 동안 확대하겠다. 그리고 청약 당첨, 거주 요건, 그리고 재당첨 요건에 제한을 가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청약 조건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런 영향이 커요. 과천 지역에 청약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살던 곳을 포기하고 그쪽에 가서 살면은 이제 청약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1년에서 2년을 살아야지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게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6번째, 이 부분은 시행될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수도권 30만호, 수요가 많은 지역의 수도권에 30만호의 공급 계획을 추진할 것이고, 이미 시행 중인 재개발 단지, 정비사업 단지들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엄청나게 기습적으로 새로운 이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하자면 이 부동산 집값을 강력하게 잡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고, 그리고 집을 좀 사람들이 내놓게 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려는, 좀 더 투명하게 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보이는 규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의 이제 주관적인 평가로는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 규제가 발표된다고 해도 지금 어느 정도는 아마 내년 6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더 오르지 않을까 싶고요. 일정 이상 오른 상태에서 이제 세금에 대한 부담으로 조금씩 아주 소수가 매물을 내놓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생길 때 호가가 조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살짝 아주 하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가격 변동은 크게 없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만약에 한 30만 호의 아파트가 2, 3년 후에 공급이 풀리게 된다면 아마 조금 더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때 이제 갭이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순간이 분명히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승기에 돌입하는 순간에 그런 순간이 이제 투자 시기가 아닐까 싶고, 그런 시기가 올 때까지 꾸준히 이 부동산 시장 전망을 보면서 모의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갑자기 발표된 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택시장 안전 정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좀 더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현명한 투자자, 좀 더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희망합니다. 좀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구독자님들 모두 건물주 되시기 바랍니다.